안녕하세요. 사진강사 전민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풍경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풍경사진은 사진의 여러 장르 중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풍경사진에서 중요한 내용을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원에 있는 경기 상상 캠퍼스로 출사를 나갔었습니다. 구 서울대 농대의 오래된 건물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겹싸은 주변의 수목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매우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사진 찍는 법과 관련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산책만 하다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출사나 나들이로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법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상상 캠퍼스에 출사해서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이번에는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씨가 매우 흐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화창하고 멋있는 풍경의 사진을 남기고 또 그 사진의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풍경사진에 대한 어떤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풍경사진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내용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컷 촬영을 하고 수직 수평 맞추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할 때 수평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경사진에서는 이 수평만 잘 맞춰도 사진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풍경사진에서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공간감을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이 수직 수평 맞추는 일이 이 풍경사진에서 가장 또 중요한 또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수평이 약간만 안 맞아도 이 풍경사진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아마추어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평이 약간 안 맞은 사진을 포토샵이나 다른 보정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크롭하고 수평을 맞춰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토샵에서 직접 크롭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수치상으로 지금 1.7도를 움직여서 기울여서 수평을 맞췄어요. 1.7도. 겨우 1.7도를 움직여서 맞췄는데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부분이 잘려서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으로 수평을 맞추는 게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 현장에서 촬영할 당시에 최대한 신중하게 수평을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등 분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등 분화법 관련해선 이 두 장의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수평선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수평선이 중심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가로 세로로 3등분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나오고
4개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풍경의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이 위에나 혹은 밑에 있는 가로줄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피사체를 이 4개의 교차점 중 한 곳에 배치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3등 분할법이라고 합니다. 3등 분할법은 시각적으로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이용해 더 풍성한 이야기를 사진 안에 넣어주는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인데요. 그런 만큼 풍경 사진에서도 이 3등 분할법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등 분할법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처럼 상하를 대칭시킨다거나 혹은 좌우를 대칭시킨다거나 등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한 피사체나 주제를 화면의 정중앙에 두어서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풍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이 3등 분할법을 유연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관광 렌즈와 망원 렌즈를 골고루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관광 렌즈, 즉 넓은 화각의 렌즈로 촬영을 해야지 무언가 더 웅장하고 멋있는 그 강조된 공간감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런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원근감을 압축시키면은 근거리의 풍경과 이제 원거리의 풍경을 서로 더 대비시켜서 우리가 뭔가 풍경을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망원 렌즈만 사용해서 풍경 사진을 찍어봐라는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보통 줌 렌즈가 많잖아요. 줌 렌즈라는 거는 광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망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줌 렌즈의 어떤 여러 가지 화각대를 모두 다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특히 풍경 사진을 찍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세로 구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풍경 사진이라고 해서 꼭 가로 구도로만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보통 많은 분들이 풍경 사진은 가로 구도를 이용해서 공간감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세로 구도를 이용해 넓은 풍경 안에서도 특정한 풍경, 특정한 피사체, 특정한 내용에 포커싱을 맞추는 식의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풍경 사진에서의 세로 구도도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니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이 확실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죠. 이렇게 되면은 풍경 사진의 내용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풍경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명확한 주제를 설정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주제란 어떤 내용적인 주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주제, 예를 들어서 화면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거나 가장 크게 있다거나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띄는 그런 특별한 피사체를 설정을 하는 거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피사체를 통해서 풍경 사진이 조금 더 인상적이고 소위 말하면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강렬한 느낌의 사진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풍경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어떤 팁은 길잡이 선을 만들어 보라입니다. 길잡이 선은 사진 안에서 이 감상자의 시선을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제 잡아 끌고 유도하는 그런 선인데요. 이 길잡이 선을 잘 활용하면은 평면이란 특성의 이 사진 매체 안에서 3차원의 공간감, 즉 입체감을 표현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이란 매체의 특성이 어떤 한 순간을 정제시키는 건데 이 길잡이 선을 이용해서 이 감상자의 시선이 사진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은 그 덕분에 이 정지된 매체인 사진이 어떤 운동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덕분에 이 길잡이 선을 가진 풍경 사진은 감상자에게 훨씬 매력적인 이미지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동탄 호수공원에서 길잡이 선을 이용한 풍경 사진을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동탄 호수공원에서 찍은 사진들과 그리고 또 구글에서 검색한 여러분들도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풍경 사진 찍는 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한 어떤 장르가 풍경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어떤 특별한 기교를 부리거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에만 충실하면 우리가 풍경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정리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탄 호수공원에 와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또 여기서 찍은 스틸컷으로 예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고 안 좋아서
이미지가 사실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뭐 적지 않게 있지만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